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투맨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네, 우선 아티스트인데요. 소니 롤린스에 소니 대해서 롤린스. 얘기를 해보죠. 네. 네, 소니 롤린스 선생의 1956년도 몇 장의 앨범을 내셨는데 56년도에만 그 중에 두 앨범, 두 곡을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앨범은 색소폰 콜로서스라는 앨범. 곡은 세인트 토마스. 세인트 토마스. 무시무시한 곡이죠. 무시무시한 앨범. 예. 무시무시한 이거는 앨범. 56년 6월에 녹음한 거고요. 그 한 달 전에도 또 한 앨범을 녹음을 하셨는데 테너 매드니스라는 앨범. 존 콜트레인과 한 곡을 거기서 같이 했는데 테너 매드니스라는 곡을 딱 한 번뿐이래요. 그 두 분이 녹음을 남긴 건. 그래서 그 테너 매드니스 5월과 6월 녹음한 이 두 앨범 그 중에 세인트 토마스를 위주로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김 감독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존 콜트레인이랑 쌍벽을 이룬.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쌍벽을 이룬. 존 콜트레인 얘기할 때 한번 소개했잖아요. 누구는 뭐 재즈를 하고 누구는 뭐 브루스를 하고 음악을 연주하지만 존 콜트레인은 인생을 연주한다. 그러니까 소니 롤린즈니까 할 만한 얘기고, 소니 롤린즈도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소니 롤린즈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네. 비밥의 아주 핵심으로 지금까지도 재즈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색스포니스트인데, 소니 롤린즈 어록 중에 하나 먼저 소개시켜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재즈를 들으면 분석한다 이거야. 음악은 언어로 설명될 것이 없는데 뭐 화음을 얘기하고 변주를 얘기한다.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재즈를 갖다 알고 모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뮤지션이 어떻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들어서 좋아. 그러면 들으면 되고 이게 내가 아닌데 그러면 접어두고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들으면 되는 게 재즈예요. 빌 에반스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형전에 보니까 재즈를 얘기할 때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자기가 생각할 땐 이상하다. 재즈는 그냥 감각이다. 그러니까 듣고 느끼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 소니 롤린스는 1930년생이세요. 근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니까 지금 올해 90세가 되신 거죠. 한국 나이는 91세가 되신 건데 무려 70년간 현역으로, 그리고 개인 앨범만 리더작만 60장 이상을 내셔. 어마무시한. 그리고 테너 색스폰에 존 콜트레인과 함께 쌍벽을 이뤘던 그리고 테너 색스폰의 교과서 같은 분이죠. 네. 제가 텍스트로 배운 그 재즈 뮤지션 중에 한 재즈 뮤지션이 바로 소니 롤린스입니다. 오늘 그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곡 세인트 토마스는 얘기가 참 많아요. 왜 얘기가 많냐면 이거 딱 들어보면 이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음악인데 재즈 안 들어보신 분들도 이거 뭐 그냥 여기저기 들어봤네. 그 멜로디 리듬이 그죠? 예. 그 여러 가지 그 음악에 그 얽힌 얘기가 있어요. 세인트 토마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소니 롤린즈가 어려서부터 엄마가 부르던 오래된 노래를 듣고 쓴 곡이 세인트 토마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 오리지널 곡이 1776년이래요. 그러니까 와. 우리 영정조 시대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냐면 군대 행진곡이었어요. 영국 군대. 링컨셔 연대라는 그 연대에 사열할 때 부는 그런 곡으로 시작이 됐대요. 그 전통 음악이라고 저도 읽었는데 링컨셔 포우처인가 하는 링컨셔 곡은, 포우처. 예. 근데 이 노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는 좀 아주 각별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아니고 영국 사람들한테도 각별한 아주 오래 전서부터 내려오는 민요에서 이렇게 온 건데 남북전쟁 때는 뉴욕의 지원병 군가죠. 그걸로 이게 쓰였고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영국 잉글랜드랑 아일랜드랑 갈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게 뭐 조지 4세가 좋아했던 음악이라고 영국에서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일랜드에서는 이 노래가 어떻게 쓰냐면 우리한테 알려져 있기는 챈들러스 와이프라는 곡으로 우리가 아니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가사가 전혀 달라요. 어떤 노래냐면은요.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군대 가서 많이 부르던 노래들이 있어요. 성냥공장 아가씨. 가사 내용이 오리지널 가사들은 안 그래요. 아주 좋죠. 근데 아일랜드 민요 중에 속해요. 이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냥공장 아가씨인데 이 사람들은 그 중요한 부분에서 그 가사를 안 하고 넉넉넉 꽝꽝꽝 이걸로 끝내는데 뭐냐면 대충 얘기가 챈들러 그러니까 이 촛불 가게는 우리나라 지금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저기 구멍가게라고 생각하면 돼. 동네마다 있는 촛불 파는 그 촛불 파는 촛불 가게를 갔는데 가게가 비었어. 그 위에서 넉넉넉 소리가 들려.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 촛불 가게 주인 아저씨가 아니고 그 와이프가 딴 남자랑 넉넉넉 해. 그래갖고선 이 사람이 그걸 넉넉넉을 계속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그 와이프가 챈들러스 와이프가 자기를 바라보더니 다가와서 넉넉넉 뭐 이러고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가사 내용이 이런 거야. 근데 이게 2016년 한 4년 5년 전에 그 영국 뮤지컬 그 원스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삽입이 돼갖고선 또 다시 이렇게 좀 널리 알려졌는데 여하튼 아주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민요곡이 센토마스의 메인 테마곡이죠. 인천의 성냥공장 그거요? 그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가사 내용이 아일랜드에선 그렇게 개사해서 이걸 불러요. 근데 이게 1950년에 필 하리스라는 가수가 더 띵이라는 제목으로 불러갖고 탑10 1위에 올랐었던 곡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멜로디고 대중음악이고 영국인이나 아일랜드인한테는 그런 자기네들 민요로 알려진 이런 곡인데 이게 메인 테마로 재즈로 연주된 거죠. 정리해 보면은 그런 원래 있던 전통 곡인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소니 롤린스 선생 어렸을 때 그게 이제 그 버진 아일랜드, 그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작은 섬이 세인트 토마스라는 섬이 그 있는데 거기 출신이신 거죠. 부모님이. 근데 어렸을 때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곡이 이쪽에서는 약간 자장가처럼 쓰였고 그 노래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26이 된 소니 롤린스 선생이 자기 앨범을 내는데 그 앨범을 세인트 토마스 자기가 그 고향과 같은 그 곳에 그 이름으로 해갖고 그 곡을 낸 거군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친숙하고 멜로디가 우리가 듣기에도 친숙해요. 음악을 전혀 몰라도 친숙한 게 그게 보니까 민요라는 건 이렇게 인종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선 그렇게 좀 다가오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세인트 토마스가 발표된 다음에 테너 색스폰의 교과서처럼 각 뮤지션들의 어떤 기준이 되는 곡이 되었고 그게 여태까지 뭐 한 저기 요즘 뮤지션 중에 조슈아 레드먼이라고 그 양반이 낸 라이브 앨범이 있는데 거기서 세인트 토마스를 부르는데 앞에 한 몇 분을 반주 없이 그 멜로디만 변주를 하면서 하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주 그 테너 색스폰 하면은 소니 롤린스인데 이 양반의 가장 큰 히트곡이고 가장 큰 히트곡이죠. 어디 가나 들을 수 있는 어느 재즈맨들이나 셋 리스트에 올리는. 근데 이게 사실 셋 리스트에 올리려면 능력이 좀 있어야죠.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연주하기는. 예.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친숙한 맥스 로우치 드럼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되게 이렇게 스타카토로 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멜로디만 치다가 그거를 테마로 해서 즉흥 연주를 펼치는데 뭐 워낙 훌륭하니까 뭐 말로
이게 말로 하자니 참 지금 이건- 들리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같이 링크를 한번 여셔갖고 창을 하나 진짜 이거는 같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그 경쾌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 앨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색소폰 콜로서스죠.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자켓도 그러니까 어서 본 것 같은 그 재즈에서 가장 상징 그 블루톤의 실루엣으로 색소폰을 불고 있는 참 이 피아노가 타미 플래너건이고요. 되게 좋아하는데 덕 와트킨스라는 베이시스트, 드럼에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맥스 로치, 무시무시하죠. 테너 색소폰에 소니 롤린스 이렇게 네 명이 같이 연주한 그런 곡이죠. 이 앨범의 맨 마지막 곡 블루 세븐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 역시 이건 원전이 그러니까 원 작곡자가 있지 않고 소니 롤린스가 작곡한 곡인데 베이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앨범에서 세인트 토마스보다 블루 세븐을 더 좋아하는데 샤워 같은 거 할 때 한 8분 정도 길이 되니까 10분 되는데 그거 틀어놓고 가끔 하는데 즉흥 연주라고 하는 그 테마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가장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혼자 생각이 되고 덕 와트킨스 이 베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26인가 7에 요절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20대 초반에 아주 대표적인 연주가 이 앨범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 하는 얘기지만 덕 와트킨스라는 베이시스트가 또 다른 사람들이랑 연주를 할 때는 어땠고 또 피아니스트 타미 플래너건이 이 앨범에선 이렇구나. 존 콜트레인이랑 같이 한 자이언트 스텝 그건 59년 앨범인데 거기서는 또 존 콜트레인의 그 이 기술에 기가 눌려갖고 제대로 된 연주를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는 아주 훌륭하고 이런 분들이 올스타처럼 모여서 한 거고 또 다른 앨범 테너 매드니스는 그 한 달 전에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니 롤린스가 마일스 데이비스랑 50년대 초에 연주를 하는데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너 우리 퀸텟 우리 밴드에 들어와라. 근데 소니 롤린스가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정규 멤버로 들어온 게 존 콜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존 콜트레인이 터진 거는 소니 롤린스보단 조금. 그래서 누군가는 소니 롤린스가 존 콜트레인이 등장한 이후에 많이 기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고 그럼요. 많이 교류했고 또 존 콜트레인이 67년도에 갑자기 죽었을 때는 소니 롤린스가 이제 이게 뭔가 하고 몇 년 또 한 2년 잠적기를 가지는 이 잠적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소니 롤린스 선생이 54년도에 한 1년 정도 쉬었고 그때는 마약을 끊느라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이게 56년 앨범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59년도에는 이때가 최전성기거든요. 59년도에 갑자기 잠적을 해갖고 한 3년 있다가 더 브릿지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데 이 쉬는 동안에 그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잇는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에서 밤이면 밤마다 색소폰을 연습했다고 하는 그 뭐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분은 얘기할 게 너무 많고 존 콜트레인과 함께한 다시 56년 앨범 테너 매드니스로 들어오면은 그 마일스 데이비스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은 마일스 데이비스의 밴드에 가입을 할랑말랑 했었으니까 그 밴드의 나머지 멤버들과도 친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 퀸텟에 있는 리듬 섹션이 와서 반주를 하고 한 곡은 존 콜트레인과 둘이 잼하듯이 같이 한 게 테너 매드니스인데 이건 뭐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능력은 안 되지만 그 들어보시면 당대 최고의 테너 색소포니스트 두 명이 주고받으면서 하는 연주가 그냥 훌륭하죠. 스타일이 정말 달라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지만 존 콜트레인은 자기 스타일이 있지만 좌우지간 마일스 데이비스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빌 에반스로 해갖고선 쿨 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소니 롤린스는 어쩌면 그쪽이 아니고 그냥 정통 비밥 하드밥까지로 이어지는 그냥 정통 재즈의 그 맥을 읽는 그 연주도 보면 연주에서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니 롤린스는 이제 젊은 거장. 56년도면 30년생이시니까 26대인데 뭐 이제 거장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재즈 뮤지션에 대한 다큐든지 뭐 재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소니 롤린스 인터뷰가 안기는 영화나 자료가 없습니다. 정말 산 증인이기도 해요. 네. 연주도 연주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주는 많이 안 하신다고 하는데 뭐 충분히 이분 앨범만 다 들어도 재즈 즐기기에는 완전 교본과 같은 분이니까. 예. 세인트 토마스도 그렇고 테너 매드니스도 그렇고 색소폰의 그 매력에 빠지기에는 충분한 앨범이라고 생각돼요. 뭐 더 이상 소개해드리는 더 이상 없죠. 색소폰 연주다 그러면 더 이상 없죠. 소니 롤린스도 다음에 또 할 그 수 있는 거죠. 잔뜩 쌓여 있죠. 잔뜩 네. 얘기할 거는 그 지금 잠깐 아까 얘기했는데 그 세인트 토마스 섬 얘기도 그 음악이랑 관련돼 갖고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네. 네. 자 그러면 뭐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죠. 네. 네. 소니 롤린스 세인트 토마스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